2024년 임상심리사 1급 필기 시험 대비 2021년 임상심리사 1급 필기 기출문제 낭독입니다. 연구가설이 갖추어야 할 기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성을 배제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된 가장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연구가설은요, 둘 이상의 변인 관계에 대한 추측성 진술문인데요. 좋은 가설의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설은 변인 간의 관계를 진술한다. 가설은 진술한 것을 검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가설을 기술한 문장은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간단 명료해야 하며 흔히 미래형으로 기술된다. 네, 이것이 연구 가설에 대한 내용인데요. 단순성을 배제해야 한다는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도덕적 추론의 발달을 연구하기 위해 한 시점에 50명의 4세 아동, 50명의 6세 아동, 50명의 8세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각각의 아이들에게 도덕적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과정을 조사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는데요. 이는 어떠한 연구에 해당할까요? 네, 정답은 횡단 연구입니다. 우울증을 측정하기 위해 새로 개발한 검사가 기존의 우울증 검사와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 이 검사는 어떤 종류의 타당도가 높은 것일까요? 정답은 수렴 타당도입니다. 수렴 타당도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동일한 개념을 측정했을 때 측정 결과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다면 수렴 타당도가 높아집니다. 통계적 추론에서 추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통계량을 추정치라고 하고 표본조사의 결과로 얻은 추정치의 측정값을 추정량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추정치와 추정량이 반대로 설명이 되어야 맞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설명, 방금 말씀드린 거 맞아요. 그것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심리학 과목의 기말고사 성적은 평균이 40점, 중위값이 38점이었다. 점수가 너무 낮아서 담당 교수는 12점의 기본 점수를 더해 주었다. 새로 산정한 점수의 중위값은 몇 점일까요? 정답은 50점입니다. 새로 산정한 중위값은 중위값 플러스 기본 점수, 즉 38 플러스 12는 50입니다. 다음 중 비율 척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학번인데요. 여기에 길이, 무게, 시간이 있습니다. 학번은 명명 척도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질적 연구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설명이나 묘사된 이야기가 중심이 된다. 등장인물, 문제, 해결 등 문헌적 요소를 포함한 이야기로 재진술한다. 네, 어떤 질적 연구 방법을 설명한 것일까요? 정답은 내러티브 연구입니다. 상관 연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독립변인을 조작한 실험 연구의 자료를 이용한다인데요. 독립변인을 조작한 실험 연구의 자료는 회귀 분석으로 통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상관 연구에 관한 설명이 아닌 내용으로 독립변인을 조작한 실험 연구의 자료를 이용한다 라는 것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피험자 내 설계의 장점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개인차로 인한 실험의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네, 이것이 피험자 내 설계의 장점으로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의 참가자를 실험 처치 이전에 관찰하고 실험 처치 후에 또 관찰하는 방법을 피험자 내 설계라고 하는데요. 이 방법은 피험자를 많이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그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험잔의 설계의 장점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개인차로 인한 실험의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입니다. 요인들 간의 관계가 상호 독립적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경우 사용하는 요인 회전 방식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varimax입니다. varimax. 네, varimax입니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적합도 지수 중 전반적 적합도를 평가하는 절대 적합 지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GFI입니다. Goodness of Fit Index입니다. 네, 전반적 적합도를 평가하는 절대 적합 지수에 해당하는 것 GFI입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표집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 연구에서 00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평균 지능을 알아보고자 1차 표집 단위로 00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20개를 무선 추출 후 추출된 학교마다 한 학급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사례에 해당하는 표집 방법은 군집 표집 방법입니다. 군집 표집 방법입니다. 표본 크기와 표집 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표집 오차는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이것이 옳은 내용입니다. 다음 중 확률 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각 자료와 평균의 차이를 평균한 것은 1이다 라고 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각 자료와 평균의 차이를 평균한 것은 0입니다.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기본 조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유사관계의 존재입니다. 유사관계란 허위관계 혹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관계로 인과관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분산 분석을 위한 모형에서 오차 항에 대한 가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일치성입니다. 분산 분석을 위한 모형에서 오차 항에 대한 가정은 정규성, 독립성, 등분산성입니다. 일치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4집단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실험 처치 기간이 단기일 때보다 장기일 때 더 적합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옳지 않습니다. 실험 처치 기간이 단기일 때 더 적합합니다. 중심 경향 측정치 중 명목 척도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중심 경향 측정치로 표본 오차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최빈치입니다. 다중회귀 분석에서 나타나는 축소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표본이 커지면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틀린 설명입니다. 다중회귀 분석에서 나타나는 축소 현상은 표본의 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분산 분석 결과표에서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숫자는 이라는 문제인데요. 이게 집단 간 DF의 기억이 있고요. 집단 간 MS의 니은이 있고요. 집단 간 F의 디귿이 있습니다. 정답은 기억은 2, 니은은 12, 디귿은 3입니다. 이것은 문제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답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 2, 니은 12, 디귿 3.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변태 성욕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소아 성애 장애는 특히 여아를 선호하는 개인의 경우 만성적이며 남아를 선호하는 비율이 여아를 선호하는 비율의 2배, 2배로 추정된다라고 했는데요. 요게 틀린 설명이고 소아 성애 장애자의 관심은 나이대에 집중되어 있고 성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착증, 변태 성욕 장애는 비정상적인 성적 만족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특정 행위 및 대상에 대한 성적 선호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성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치매와 선망을 감별할 때 가장 중요한 인지적 양상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의식입니다. 의식. 도박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도박을 중단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우울해지거나 과민하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금단 증상을 보인다. 예, 이것이 도박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노인 우울증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기억을 효율적으로 인출하는 능력의 저하가 흔하다. 네, 이 부분이 맞는 내용입니다. 노인 우울증, 기억을 효율적으로 인출하는 능력의 저하가 흔하다. 해리 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관계가 깊은 방어 기제는 부인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가장 관계 깊은 방어 기제는 해리입니다. 조현병은 장애 자체가 만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에 대한 취약성이 지속되는 장애이며 조현병에 대한 취약성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고 유전적 요인과 출생 전후의 신체적, 심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모델은 어떤 모델일까요? 정답은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입니다. 이상행동에 관한 인지 이론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백은 우울장애에 널리 쓰이는 치료법을 개발했다. 이 내용이 맞는 설명입니다. DSM-5의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장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털뽑기 장애입니다. 털뽑기 장애는 강박 및 관련 장애의 하위 유형입니다. 망상장애의 생물학적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시교차상핵 손상입니다. 망상장애의 생물학적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 시교차상핵 손상. 시교차상핵이 손상되면 육체적인 활동과 수면, 각성, 음식 섭취, 수분 섭취 등 하루의 생체 리듬이 파괴되는데요. 이 부위는 망막으로부터 시냅스를 통해 직접적으로 신호를 받고 밤낮의 주기와 하루의 리듬을 동시화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망상장애의 생물학적 원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중 알코올 사용 장애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매일 음주를 하며 적은 양을 마신다면 가끔 중독을 보이는 것만으로 진단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매일 음주를 하더라도 적은 양을 마시고 다른 생활상의 적응에 큰 지장이 없다면 굳이 알코올 사용 장애로 진단을 내리지는 않거든요. 클라크와 웰스는 사회공포증이 있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세 가지 변화를 언급하였는데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수행을 하기 전에 자신의 수행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반추 사고가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클라크와 웰스는 사회공포증 모델을 세 가지 변화를 언급하면서 자기 초점적 주의, 자기 신체 불안 반응에 대한 지각, 부정적 평가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 추구 행동, 즉 방어적 행동,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사회공포증 모델에 대한 설명, 클라크와 웰스의 사회공포증 모델에 대한 세 가지 변화였습니다. 수행을 하기 전에 자신의 수행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반추 사고가 나타난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설명하는 고차 현상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성격 장애 간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두 가지인데요. 구강기를 의존성 성격장애, 항문기를 강박성 성격장애로 연결한 것이 맞는 설명입니다. 그럼 틀린 것이 무엇이 있는지 볼까요?
남근기를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고 했는데요. 네,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남근기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남근기에 고착이 된 남성은요, 대부분 경솔하고 과장되고 야심적입니다. 남근기형은 성공에 집착하여 항상 그들의 강함과 남자다움, 과도한 남성성을 나타내려고 노력하고요. 남들에게 자신이 진정한 남자임을 확신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력, 성기의 크기나 성적 능력에 대한 과시, 터프함, 만능에 가까운 용기, 박력, 술이 세다 등은 남근기적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맺습니다. 남근기에 고착된 여성은 어떨까요? 외향적으로는 매우 여성적이어서 순진무구하고 수줍음이 많으며 남성과의 친밀한 관계를 피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남성 컴플렉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신경인지 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정답은 두 개입니다. 알츠하이머형은 뇌세포의 점진적 파괴로 인해 증상이 서서히 진행된다. 건망장애는 의학적 상태나 물질의 효과로 인한 기억장애이다. 네, 요것이 신경인지장애에 대한 설명, 맞는 설명인데요. 이것은 좀 치매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조증사파의 진단 기준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주의 집중력의 증가, 주의 집중력의 증가인데요. 이것이 조증사파의 진단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조증사파 진단 기준 한번 네 가지 알아볼까요? 자존감의 증가 또는 과대감, 수면에 대한 욕구 감소,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거나 끊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말을 함, 사고의 비약 또는 사고가 질주하듯 빠른 속도로 꼬리를 무는 듯한 주관적인 경험. 이렇게 조증사파의 진단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문에 있는 내용은 조금 다른데요. 조증사파의 진단 기준 맞는 답을 한번 알아볼게요. 목표 지향적 활동의 증가, 수면에 대한 욕구의 감소, 팽창된 자존감 또는 심하게 과장된 자신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증사파의 진단 기준이 아닌 것, 주의 집중력의 증가 이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학습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주된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됐죠. 학습장애의 치료 방법은 행동치료입니다. 범불안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은 불안을 증가시켜 이 장애의 원인과 관련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벤조디아제핀은 중추신경계의 안정제로 분류되고 우울증 같은 기분장애, 뇌전증, 불면증, 알코올 금단 증상 등의 치료에 널리 사용되죠. 불안과 발작을 감소시키고 근긴장도를 줄이며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범불안 장애에 대한 설명은 아니었습니다. DSM-5에서 조현병, 정신분열병의 진단 기준에 포함된 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억의 장애입니다. 조현병과 기억은 상관이 없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아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신경학적이고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인데요. 네, 요거 기억해 주세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아동, 신경학적이고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 주요 우울 장애의 진단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주요 우울 사파의 증상이 적어도 1주 이상 연속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우울증의 필수 증상이 적어도 2주 동안 지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이상 연속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틀린 설명이었습니다.
인간 행동의 습득 과정을 설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변형을 시도하였으며 모델링 형성 과정과 1차적 추동, 2차적 추동을 중시한 이론적 모델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행동주의 모델입니다. 모델링은 행동주의 모델의 대표적 기법입니다. 청소년 내담자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6PF입니다. 16PF는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다음 중 투사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수검자의 반응의 범위가 넓게 허용된다. 이것이 가장 적절한 설명입니다. 검사 결과에 작용하는 검사자 변인과 수검자 변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반응 효과입니다. 그러면 검사자 변인과 수검자 변인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대 효과, 강화 효과, 코칭 효과가 있습니다. 지능검사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소검사 환산 점수 10과 지표 점수 100의 백분위는 같다. 네, 이 부분이 옳은 설명입니다. 소검사 환산 점수 10과 지표 점수 100의 백분위는 50%인데요. 이게 평균입니다. 네, 따라서 지능검사 결과 소검사 환산 점수 10과 지표 점수 100의 백분위는 같다. 네, 같다. 이것이 옳은 설명입니다. 심리검사의 제작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했습니다. 바르게 나열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검사 방법의 결정, 문항 작성, 문항 분석과 수정, 신뢰도와 타당도 검토, 규준과 검사 요강 작성. 이렇게 심리검사의 제작 단계입니다. MMPI 검사의 타당도 척도 중 무응답 척도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채점이나 기록상 오류인데요. 이 채점이나 기록상 오류는 무응답 척도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응답 척도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 세 가지 살펴볼까요? 부주의, 불충분한 읽기 수준, 의미 있는 답변에 필요한 정보나 경험이 없을 때입니다. AFR이 0.50보다 작을 때, 이럴 때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다 인데요. 정섭이 AFR에 대한 설명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3개 색채 카드 8, 10, 9, 8, 9, 10, 8, 9, 10 번호, 그러니까 색채 카드 8, 9, 10과 비색채 카드 1에서 7까지의 반응 비율인데요. 정서적 자극 상황을 개인이 어느 정도 수용하는지 반영하는 것입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의 평균 AFR은 0.60에서 0.95, 내향적인 사람들의 평균 AFR은 0.50에서 0.80. 정서 표현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피험자들이 그렇지 않은 피험자들보다 정서적 자극에 보다 빈번하게 반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AFR이 0.50보다 작을 때, 작을 때는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라고 해석한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A는 제가 맞게 낭독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AFR을 0.50보다 작다고 이렇게 표시한 게 맞는 건가요? 네, 어쨌든
정서 표현에 내향적인 사람들이죠. 내향적인 거죠. 점 5형보다 작다라는 것은 내향적이고 정서 표현을 잘 못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피험자들이고 따라서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것. 제가 맞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문제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A는 학급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후 불안감과 고통을 호소하였다. A에게 PAI를 사용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결정 문항에서 그렇다는 반응이 3개 이상일 때부터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결정 문항은 어떤 한 문항이라도 그렇다는 반응이 있을 경우 문항을 자세히 검토하고 추적 질문을 해야 하거든요. PAI 해석 방법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A는 평균 20점, 표준 편차 4점, 측정의 표준 오차 3점인 자존감 검사에서 14점이 나왔습니다. 자존감 검사가 정규 분포라고 가정할 때 A의 점수의 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지점수는 마이너스 1.5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맞는 내용입니다. 지점수는 뭐예요? 표준 편차분의 자료값 빼기 평균. 그래서 4분의 표준 편차 4분의 14 빼기 20은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객관적 성격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PAI의 공격성 A 지지 척도는 치료 고려 척도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맞습니다. 치료 고려 척도 PAI의 공격성 척도입니다. 객관적 성격 검사에서 PAI의 공격성 척도는 치료 고려 척도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TAT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머레이의 욕구, 압력, 분석법의 기본 가정은 욕구와 초자아가 상호작용한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압력 분석법의 기본 가정은 욕구와 환경의 압력이 상호작용한다는 것이다가 맞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욕구와 초자아가 상호작용한다는 것이다는 틀린 내용입니다. 카텔과 혼이 제안한 유동 결정 지능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사고로 뇌 손상을 당한 경우 대개 유동 지능보다 결정 지능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는데요. 유동 지능은 뇌 손상이나 노령화에 민감하고 영향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요 뇌 손상을 당한 경우 결정 지능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 내용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심리검사를 위한 면담에서 유의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내담자의 방어성은 왜? 라는 이유를 묻는 질문을 통해 다루는 것이 권장된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틀렸죠. 내담자의 방어성은 상담자의 수용과 공감으로 다루는 것이 권장됩니다. 왜는 아닙니다. 신경심리검사의 면담 및 행동 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개인력 조사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러 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보다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틀린 설명입니다. 자세한 면담과 행동 관찰도 검사 결과 못지않은 중요한 정보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력 조사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검사를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실시하는 것이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면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구조화된 면담에서는 면담자의 개입이 최소화된다. 네, 이 부분이 맞는 내용입니다. 구조화된 면담에서는 면담자의 개입이 최소화된다. 이 부분이 면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내용입니다. 코리안 카프만 어세스먼트 배터리 for children에서 검사자의 부주의로 어떤 하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검사 중에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채점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이유로 특정 하위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통상적인 방법으로 종합 척도의 표준 점수를 계산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비례 추정법을 사용하여 문제가 생긴 하위 검사를 추정할 수 있는데 비례 추정법의 사용이 불가능한 종합 척도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습득도 척도입니다. 코리안 카우프만 어세스먼트 배터리 오브 아퍼 칠드런. 네, 이게 KABC 이거든요. 코리안 카우프만 어세스먼트 배터리 for children. 네, KABC에서 습득도 척도는요, 후천적으로 습득한 사실적 지식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예요. 그래서 비례 추정법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비례 추정법의 사용이 불가능한 종합 척도는 습득도 척도입니다. MMPI-2 척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척도 6의 단독 상승은 척도 4의 단독 상승보다 사회 전반에 대한 불평, 불만 및 권위적 대상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척도 6의 단독 상승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이 설명이 틀린 설명입니다. 네, 척도 6의 단독 상승은 척도 4의 단독 상승보다 사회 전반에 대한 불평, 불만, 권위적 대상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 이 부분이 틀린 답인데요. 해설을 보니까 척도 6의 단독 상승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적혀 있네요. 이 문제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참여관찰법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관찰자 선입견의 영향을 배제하기가 용이하다인데요. 이 부분이 참여관찰법의 특징과 거리가 멀다라고 했습니다. 참여관찰법은 조사자가 직접 연구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관찰자의 선입견이 영향을 미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관찰자 선입견의 영향을 배제하기가 용이하다. 이것은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심리평가 결과를 수검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확한 수치만을 알려준다. 이것이 잘못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인데요. 해설 심리평가 결과를 수검자에게 전달할 때 수치보다는 수치의 의미와 수검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만을 알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심리검사 및 평가에 관한 윤리사항으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정답은 전부 다 옳은 내용입니다. 4가지 옳은 내용 읽어드릴게요. 수검자가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비밀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평가서에 수검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특수한 전문 용어나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가장 적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가장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검사를 선택해야 한다. 검사를 실시하는 목적과 검사 결과의 용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이 모든 지문이 심리검사 그리고 평가에 관한 윤리사항에 해당합니다. 면접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의식으로부터 해리된 정보나 환자에 의해 언어화되기 어려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옳지 않습니다. 면접에서 해리된 정보나 언어화되기 어려운 정보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투사검사를 통해 얻어야 하거든요. 심리치료의 초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초기 과정입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를 판단하며 추수 회기를 계획한다 라고 있는데요. 이 설명은 심리치료 종결기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틀린 설명입니다. 행동주의적 관점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행동주의 관점에서 대표적인 이론은 잠재학습, 통찰학습, 유관성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행동주의 관점에서 대표적인 이론은 고전적 조건 형성, 도구적 조건 형성, 모델링 등이 있죠. 어떤 환자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말하지 못하고 자신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가장 1차적으로 의심되는 신경학적 손상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손상된 진압력입니다. 진압력. 자신의 행위가 나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불법적 행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정신 이상에 의한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한 기준과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GBMI 베르딕트입니다. GBMI 베르딕트. 유죄지만 정신병자의 법적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검사 결과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정신병원에 수감되지 않고 정신병원에 수감되는 정신 이상 변호와 관련된 사건에서 일부 관할권에서 사용 가능한 판결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나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불법적 행동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정신 이상에 의한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한 기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한 기준 세 가지 뭐가 있을까요? 엠다흐텐 룰, 맥노튼 법칙이 있고요. 더럼 스탠더드, 더럼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ALI 규칙이 있습니다. 네. 네. GBMI 벨딕트는 아닙니다. 임상심리학자의 비윤리적 행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담자가 에이즈 환자임을 심리치료 도중 알게 되었을 때 이를 관계보건당국에 알리는 것. 네, 이것은 비윤리적 행동에 해당되지 않겠죠. 임상심리학 역사에서 중요한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서 일어난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정답이 카텔은 정신검사 멘탈 테스트라는 용어를 만들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정신검사라는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갈톤입니다. 갈톤. 카텔이 아니라 갈톤입니다. 타입 A 행동 패턴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지연된 반응을 요구하는 과제에서 수행이 향상된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프리드만과 로젠만이 심장병 환자들을 관찰하여 참을성 없고 높은 목소리를 가지며 성공을 갈구하는 성격의 양상들을 요약해서 A 유형 행동 양식이라고 기술했습니다. A 유형 성격은 다음의 양상들 중에 적어도 한 가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극도의 경쟁심, 성공을 향해 몰아냄, 성급함, 과잉 흥분, 시간에 대한 주관적인 압박감, 관여와 책임에 대한 압박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A 패턴, 타입 A 행동 패턴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지연된 반응을 요구하는 과제에서 수행이 향상된다. 이 부분은 가장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행동치료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혐오 치료는 문제 행동이 생명이나 건강에 위협적일 경우로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행동치료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프로체스카와 동료들이 제시한 내담자의 변화 단계 중 내담자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는 있지만 아직 변화의 과정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 단계를 어떤 단계라고 할까요? 정답은 숙고 단계입니다. 숙고 단계. 면접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면접 중 임상가가 간단한 메모를 하는 것은 권장된다. 네, 이 부분이 맞는 내용입니다.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한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should or must는 불합리한 요구를 정서적 스트레스와 행동적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치료하는 접근법을 제안한 학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앨리스입니다. 앨리스. 심리평가에서 수집된 정보를 해석하는 것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심리평가 결과는 환자가 의뢰한 목적에 한해 가정적 서술로 전달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적합한 내용입니다. 임상심리학자의 교육적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6학년 교사를 대상으로 학급의 남학생과 여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교육적 기능과 가장 거리가 멉니다. 이 부분은 자문의 역할입니다. 다음의 정신건강 자문의 유형은 무엇일까요? 이 자문의 목적은 미래의 운영자가 보다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자의 기술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영자의 의사소통 기술 증진을 위해 운영자 감수성 집단을 구성하고 감독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건강 자문의 유형은 무엇일까요? 피자문자 중심 운영 자문입니다. 피자문자 중심 운영 자문입니다. 피자문자가 조직의 운영을 보다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문 역할을 말합니다. 셀터와 볼페에 의해 개발된 체계적 둔감법이 기초하고 있는 주요 행동 원리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상호 억제입니다. 체계적 둔감법은요, 환자가 두려움을 유발하는 자극을 상상하면서도 이완 반응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이완 반응이 두려움 발생을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때문에 울페는 이 과정을 상호 억제라고 불렀습니다. 상호 억제. 현실 치료에서 우볼딩이 제안하는 행동 계획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볼딩이 현실 치료에서 제안하는 행동 계획의 특징. 2개가 정답인데요. 4개 중에 2개가 정답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가 요구된다. 계획의 성취가 가능해야 한다. 네. 행동 계획 특징,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가 요구된다. 계획의 성취가 가능해야 한다. 지역사회 심리학이 대두되게 된 정신건강에 대한 관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정서장애에 대한 병리적 측면에 대한 강조, 이 부분이 가장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병리적 측면에 대한 강조는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내재화 장애와 외현화 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품행 장애를 지닌 청소년은 외현화 장애에 속한다. 이것이 옳은 설명입니다. MMPI-2의 타당도 척도에서 내용상 서로 반대되는 23개 문항 쌍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점수가 높을 때는 무분별하게 그렇다 반응을 하는 경향을 시사하는 척도는 무엇일까요? TRIN입니다. TRIN. 학습장애가 있는 아동들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학습장애 아동들은 대개 평균 혹은 그 이하의 지능을 가진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대개 평균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변화되고 있는 심리치료 경향과는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심층화입니다. 네, 심층화. 이것은 좀 거리가 멉니다.
그럼 최근에 변화되고 있는 심리치료 경향, 단기화, 대중화, 다양화입니다. 상담 심리치료 이론 중 정신분석적 치료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느끼는 모든 감정은 전이의 표현이라고 가정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내담자가 과거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에게 느꼈던 감정을 상담자에게 옮겨서 생각하는 것을 전이라고 하고요. 내담자가 과거에 충족되지 못했던 욕구가 상담자를 통해 해결해 나가려는 것으로 일종의 투사 현상을 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감정은 전이의 표현이라고 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사회기술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기술 훈련은 가벼운 장애를 보이는 환자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만성 정신질환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사회기술 훈련은 만성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돕는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행동치료의 기본적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시행 방법이 간단하지 않고 복합적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거리가 멀어요. 행동치료의 시행 방법은 매뉴얼화 되어 있고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거든요. 인본주의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치료자가 판단이나 해석을 바탕으로 내담자에게 특정 통찰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정신분석적 치료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인본주의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는 틀린 내용입니다. 손상, 불능,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적합한 내용입니다. 정신증 환자의 상담에 있어 망상에 대한 평가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과대망상이 가장 흔하다라고 했는데요. 과대망상이 아니라 피해망상이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과대망상이 가장 흔하다라는 내용은 가장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자살 상담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자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묻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요. 자살 시도 방법, 시도 경험, 시도 계기 등에 대한 자세한 탐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 내용은 묻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 가장 거리가 먼 설명이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상담 초기에 사건에 대해 합리화하는 가해자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알 수 있도록 훈육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틀린 설명입니다. 성폭력 가해자 상담이라 하더라도 한 개인으로 존중하고 다른 유형의 내담자와 상담의 진행에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상담 초기에 이렇게 훈육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중독 치료에서 집단 상담을 선택하는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타인을 관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단 상담에서도 집단원의 욕구와 감정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타인을 관찰할 기회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트라우마 체계 치료에서 내담자의 정서 상태를 평가하는 4개 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여기서 정답은 재개념화하기입니다. 재개념화하기는 트라우마 체계 치료에서 내담자의 정서 상태를 평가하는 4개의 단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4개의 단계는 무엇일까요? 활성화하기, 재구성하기, 재경험하기, 복원하기입니다. 심리치료에 있어서 최초 면접 시에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내담자가 사용하고 있는 방어 기제의 탐색인데요.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죠. 최초 면접 시에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 아니라 상담 중기에 방어 기제를 탐색해야 합니다.
상담 계획 수립 과정에서 치료자가 유의할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담자의 문제 정의 및 해결 방안은 치료의 진행 과정에서 작업 가설의 형태로 검증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적합한 내용입니다. 노인 환자가 치료자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못하게 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치료자를 자식같이 여기는 전이 발생이라고 했는데요. 노인 환자 치료에서 환자가 치료자를 자식처럼 여기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노인 환자가 치료자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못하게 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치료자를 자식같이 여기는 전이 발생. 네, 이것이 가장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ADHD 아동의 부모를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에서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아동 관리 훈련의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아동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처벌을 내린 후에 보상 체계를 확립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틀린 설명입니다. 처벌은요, 최대한 자제하고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상담자 윤리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하나 고르는 건데요. 정답은 판사가 정보 공개를 요청하여 내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였다. 네, 이 부분이 상담자 윤리 기준에 위배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상담 슈퍼비전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전이 형성을 위해 슈퍼바이저의 학위와 경력은 가급적 노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슈퍼바이저의 학위와 경력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백의 인지치료에서 사용하는 인지적 왜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우상화입니다. 우상화는 백의 인지적 왜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알코올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알코올은 중추신경을 흥분시키고 우울 및 불안을 동반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알코올은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지금까지 2021년 임상심리사 1급 필기 기출문제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